예정된 시간은 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또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도 궁금한 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주간 이용인 모두에게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요일이 다른 게 적용되는지, 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동행하고 지원을 해주시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누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질문이 나오면 누가 답변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빛을 몰아주자 했는데 다 저를 쳐다봐가지고 네. 저희는 지금 16분 모두에게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다 개인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서 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무슨 뭐 즐거운 라이프, 오케이 라이프, 의미 있는 라이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의미 있는 라이프, 뭐 지역에서 기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어떤 분은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지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지역사회에서 그걸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데 요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개인별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어떤 과정에서는 유연하게 오후에 좀 늦게 와서 저녁까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조금 이럴 때는 유연하게 근무를 좀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동행하고 지원해주자. 이거는 사실은 제약점이 좀 있어서 그 상황을 맞게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은 개인에게 맞춰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별로 나가는 요일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네. 왜냐면 활동이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간다 하면 노래교실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게 시간들이 좀 배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또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저희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나간 사람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럴 때는 지정된 사람이 나가고요. 근데 좀 유연하게 어떤 문화여가 활동을 나간다, 오늘 조금 쉼을 하러 나간다 할 때는 웬만하면 당사자를 선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 질문들이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에서 궁금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주간활동센터는 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이용인 분들을 대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상으로 몇몇의 직원이 지원하는 형식이잖아요. 뭐 1대3, 1대4 뭐 이런 비율로.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철학을 그런 것들을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궁금함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의 답변으로 조금 답을 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안전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나? 뭐 지역으로 나가서 이용자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활동하다 보면 아까 센터장님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늦게 다른 기관보다 늦게 개소된 기관이기 때문에 최중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최중증 당사자분들만 오시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 밖에 나갔을 때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할 때 더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과의 충돌은 없나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이제 당사자분과 그리고 가족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하고 합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립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나 어려움은 딱히 없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상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으로 사실 나가다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안전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갈 때는 항상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고 지역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답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이제 우리 복지관도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 돌봄 서비스 1:1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원 인력이 채용이 너무 안 돼서 거의 1년 수행기관으로 선정받고 나서도 1년이 다 되어서야 지원 인력이 채용되었고, 정말 그 도전적 행동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은 당사자가 오셨는데,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저도 굉장히 이런 과정을 저희도 겪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 고민되고 잘하고 있는 게 맞아? 이분이 저희도 사실 거의 발화가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다 지원하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새내기 사회복지사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궁금해서 이력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새내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질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새내기 사회복지사들한테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기관장이기 때문에 매번 드는 고민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중간관리자 이상은 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실천 방법이라 기록하고 학습하고 실천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답변해 드리자면요. 저는 성향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어서요. 사실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어떤 센터장님의 이 기조가 네, 저한테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는 참여자를 직접 지원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이고 저희가 근무를 하는 9시부터 6시 중에서 저희의 휴가 시간을 좀 제외하고 나면 2시간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행정과 그 참여자 지원을 위한 자료 조사까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고민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어떤 작업 전환이라든지 다양한 외적으로 행정 업무에 불필요한 부분을 간소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안해 주시고 계시고요. 장애인 복지 경험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조직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다들 공부하면서 지내는구나라고 했는데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지는 어떤 조직의 분위기가 이런 학습 분위기가 아직 연그러가는 중이어서 못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건너 듣게 되는. 그래서 저는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여기 자리 계시지만 사실 신천민 관장님이랑 제가 이 개관 준비를 좀 같이 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사실 주셨냐면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지속 가능한 게 사실은 같이 밥 먹고 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한 10년 넘게 조직 생활을 했지만 근데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인데 그것이 딱 떠오르는 게 학습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아까 10시부터 4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10시부터 4시 딱 지켜주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는 어머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부탁드렸어요. 10시부터 4시 시간. 뭐 덜 오시는 분도 더 오시도록, 더 하시려는 분은 덜 오시도록 10시, 4시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연간 20일에 휴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차 부장도 있지만 저희가 또 체험을 또 돼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간담회를 해요. 부모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부했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이게 당연한 이제 10시부터 4시 당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게 당연하고 조금 덜 안전한 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저희도 자꾸 계속 이제 우리 복지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복지관도 다다음 주부터는 방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차 보장에 그것도 있고 되게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필요할 때는 시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동계하게 2주간 방학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주간활동센터에 그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더의 어떤 그런 뜻이 있더라도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할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저희도 좀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런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for는 for 누구누구에게 중요한 건 너무 익숙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to와 선호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계획, 사람 중심 실천, 사람 중심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중심이라는 게 이제 가장 그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좀 저도 사실 이제 교육을 많이 이런 관련된 교육을 받았지만 이거를 실천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론 기반에는 실천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론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냈는지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트레이너 과정을 했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임포턴트 2는 사실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은지. 네. 우리가 가족이 다 중요하다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교육할 때 보면. 근데 어떤 가족이랑은 내가 3박 4일 여행을 가도 너무 행복한데 어떤 그 구성원이랑은 내가 여행을 같이 가면 너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계속 그것을 알기 위한 질문을 끝까지 해요. 누가 좋아요? 왜 좋아요? 뭐 할 때 좋아요? 이렇게 자꾸 저희의 추측하는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끝까지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김세욱 복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탁한다고. 나 너무 창피해요. 뭐 나도 너무 나오기 힘들어. 이런 자기 감정도 다 솔직하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어쩔 때는요. 듣기 싫어하세요. 너네 그만 좀 얘기해. 이런 느낌이 저는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는 계속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이 사실 왜 하게 됐냐면 저희는 추측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름날 이제 더운데 저희 기관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더운 날 오셨으니까 시원한 물 드시고 싶을 것 같아서 얼음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저는 이가 시려서 얼음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전 추측한 거죠. 당연히 더운 날 차가운 물이 드시고 싶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한테도 저희는 당사자가 지난번에 사과를 잘 먹었으면 오늘도 사과를 잘 먹을 거야, 좋아할 거야 이러는데 오늘은 사과 안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측하지 않고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좀 툴을 발견하려는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입니다. 개인별 활동 지원 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하시고요. 이게 개인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부담하는지 그리고 개인 예산제를 그러면 활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해주셨던 분들 중에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이런 즉흥적인 거 상황을 아니 그냥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개인별 활동을 하잖아요. 지역사회로 나가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하기엔 당사자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부담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부담을 쓸 것 같긴 한데 아까 본인 카드를 쓴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또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개인이 쓰는지 기관이 쓰는지 개인 예산제를 아까 자체적으로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뭐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활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일반적인 주간 이용 치고는 규모가 있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개 정도 받게 돼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 개인 예산하고 있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이제 14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저희가 자부담은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뭐 아까 센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 선호에 따라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랑 어디 가고 싶어. 근데 거기서 뭔가 내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 뭐 그럴 경우에만 개인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센터 부담으로 예산 사용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별 예산제에 관해서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이게 26년부터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아, 있네요. 그래도 혹시 어디세요? 한라중. 다른 그러세요? 네. 네. 혹시 다른 데는 혹시 어떠세요? 적용 계획 중이다. 야, 네, 내년 뭐 의무는 아니니까요. 뭐 상하 기관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을 교육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사실 개인별 예산제 궁금해서 뭐 교육도 받고 이랬지만 지난달에 저희도 이제 한 팀과 저와 같이 이제 서울 지역에 이게 모델이 여러 가지잖아요. 복지부 모형, 뭐 서울 모형, 자체 모형이 있어서 기관 방문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여러 가지 좀 비교도 해봤는데 어쨌든 모두 세 개 기관에서 다 얘기하는 거는 그 기관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기관장의 마인드,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딱딱한 틀에서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요구가 되고.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유연한 어떤 의사 결정의 과정 그리고 해봐라는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다 새내기라고 하셨는데 아까 다 이런 기관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센터 자랑을 하실 줄 긴장하고 질문을 못 듣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래서 그런 또 아무래도 센터님이 지향하시는 부분들이 어쨌든 학습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다양한 뭐 AIC 그런 교육이나 또 개인 예산제 교육 뭐또 도전행동 관련된 그런 교육도 외부로 나가서 교육 듣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저도 교육 듣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럭부럭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록하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잘 지원하면 되지 뭘 이렇게 막 기록하고 뭔가 막 쓰라고만 해. 왜 행정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컴플레인 많이 받습니다. 관장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보조금 받고 이러다 보니 어떤 최소한 의무는 있고 그런 거를 증명해 보이려면 기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기록하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기록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빠르게 답변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기록을 과감하게 많이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는 아직은 평가 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받지 않아서. 근데 언젠가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거고 서울형 평가를 하는데 서울형 평가는 보통 대표 사업 3가지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사업만 진짜 잘 기록해요. 그럼 나머지 기록은 그럼 기록 안 하냐? 기록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해야 될 거 생략합니다. 그리고 행정간소화가 뭘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에 맞게 기록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교육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요. 제가 왜 교육보고서를 작성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렇게 교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이 대표로 듣고 와서 전달도 해야 돼서 저는 교육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보고서가 교육을 잘 다녀왔는지만 잘 결과 보고 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뭐 영수증을 낸다든가 아니면 교육자료를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간소화를 하고요. 아까 디지털 업무 전환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모토는 클릭을 한 번만이라도 덜 하자라는 모토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드백하고 변화를 주고 여기서 또 한 번 덜 클릭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죄송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당사자한테 더 집중하고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 이것들을 발견하려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하는 방식을 조금 더 변화 주려고 하거나 또 정말 필요한 기록 외에는 좀 더 간편하게 기록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4시 10분입니다. 저희가 주신 질문들은 거의 전달해 드렸던 것 같고, 혹시 이 이외에 더 하실 말씀 격려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생각, 오늘 들어본 어떤 소감을 얘기해 주신 거다 그래도 좋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까? 저는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평가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평가를 당사자의 관계 지도로 평가하는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기록해서 성과 목표 쓰고 뭐 하위 목표 쓰고 뭐 이렇게 진행했던 거 이렇게 기록한 것보다는 그 관계 지도로 평가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싹 드러났잖아요.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참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까 초반에 그거 있었어요. 당사자가 하기 싫어. 이게 질문도 있었는데, 당사자가 하기 싫어할 때 굉장히 설득하게 되잖아요. 우리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 설득하지 않고 뭔가 그 자발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걸 하게끔 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똑같은 시민으로서 기여하는 삶을 통해서 좀 뭔가 보통 사람을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 결과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1년밖에 안 됐잖아. 1년 한 반 됐는데 벌써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동료로서 너무 저는 이제 선배지만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고, 또 그 아까 누군가는 복지관도 써보세요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책을 이제 조금 구입해서 같은 동료들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사회복지 현장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저도 보편적인 단어를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원, 연계, 뭐 평가 이런 단어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말들이 많은데 이 책에서는 새로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려요. 예를 들면 둘레사람, 주민들,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둘레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제가 또 하나 이제 북두칠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천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센터 가치와 방향성이 북두칠성 역할을 해줍니다. 북두칠성은 밤하늘을 밝히며 방향을 찾아주는 귀중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거 박아름 팀장님 글 속에 있는 글이죠.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새로운 표현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그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오늘 들으신 얘기들 잘 또 곱씹어 주시고, 또 책을 읽으면서 다른 우리 동료 사회복지사들도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서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5분한테 마지막으로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겠지만 여기서 또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을까요?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신철민 관장님 앞으로 잠깐만 모실게요. 왜냐하면 신철민 관장님이 지금 그 저희 사회 서비스원 소속의 서귀포시 서부 주간활동센터 센터장님으로 와 계시지만 이 센터가 처음 생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역할을 해서 여기 잘 자리 잡도록 해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 되게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그 아까 성장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판을 빨아들이고 판을 만들어낸 일이 이제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재천 교수님의 그 리더십의 10계명 그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아까 북두칠성과 좀 비슷한데 목표와 가치는 철저히 공유하되 게임은 자유롭게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갈 건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게 내재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업들은 자연히 가는데 센터장님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잘 만드셨고
그 방향성들을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저희한테 이제 어떤 뭐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지속 발전 가능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해요. 제가 이제 뭐 같이 나눴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책 다 들어주시면 이쪽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네, 사진 찍는 괜찮으시면 네, 어쨌든 지금 책 되게 예쁘죠. 예, 그리고 제목도 마음에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북콘서트는 이걸로 마치겠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 잘 쓰여지고 또 누군가한테는 좋은 양분이 되어서 또 우리 후배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다 저희가 저쪽으로 돌아가면 되나요? 그래서 단체 사진 하나 찍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